자, 오늘 이제 49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면적과 관련돼서입니다. 면적. 면적은 뭡니까? 면적이에요. 뭐예요? 면적은.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사람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된다고 누누이야기 했어요. 면적은 바로 가족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족에 해당돼요.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5개고요. 그래서 가족. 자, 요즘 공부하는 이라 뭐에 가족 많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일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보면 저도 뭡니까? 나름대로 뭐에 강의가 좋긴 하겠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하나기 전에 자가 있죠. 그래서 처와 자가 있으니까 항상 하나기 전에 뭡니까? 처하고 자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우리 참는 것도 하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억제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가족과 관련돼서, 면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면적은 그러면 어떤 게 출제되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면적이니까 결론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들이죠. 면적 측정의 대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반대해서 가면 대상이 아닌 것들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주로 출제되는 게 면적 측정의 대상과 아닌 것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단수 처리, 거수 처리가 돼요. 단수 처리, 거수 처리라는 게 거수 처리가 되죠. 단수 처리, 거수 처리. 자, 서수 첫째 자리까지 거수를 맞춰라. 정수까지 맞춰라. 그래서 단수 처리, 거수 처리가 되고, 여기에 대한 오차 허용 범위가 오차가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4.4.5입을 포기하고 대표적으로 5.4.5입법을 통하게 쓰는 5.4.5입의 원칙을 통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5로 끝났을 때 앞에가 작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주라는 게 5.4.5입이 되죠.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주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49페이지 75번 문제를 한번 봐봐요. 75번. 자, 지적 측량회에서 토지의 면적을 측정한 대상으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문제 7번, 문제 75번이죠. 자, 1번은 뭡니까? 임에서 토로 가는 거예요. 임토. 임토로 가는 것은 무슨 전환이 된다? 대표적인 등록 전환이 돼요.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네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이번 질문에 대해서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서, 이건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병을 위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축척 변경은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에서 들어가죠. 그러면 축척 변경도 결론적으로는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 돼요. 토지 표시 결정을. 그러면 토지 표시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풀어나갈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와 관련돼서 미터법을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한 경우, 이거는 대표적으로 척간법이에요. 그럼 척간법을 한 평, 두 평, 세 평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한 평이죠. 한 평, 평을 쓰는 게 이제 척간법이야. 척간법을 뭐예요? 미터법으로 환산한다. 그래서 미터법은 3.3제곱미터가 돼. 그러면 100평을 환산해봐요. 100평은 330제곱미터가 되죠. 그러면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요 75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가 되네요. 자, 4번과 관련돼서 경계진범 부분을 시정해서 대표적으로 분할이 키워야 되네. 분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분할이 돼.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분할합니다.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죠. 그래서 분할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된다. 자, 5번입니다. 자, 미등록된 지를 새로이 등록해야 돼. 새로이 등록하니까 뭐예요? 토지 표시사항을 결정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도, 진규 등록도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과 관련돼서 오히려 76번 문제를 샘플로 잡아요. 다음 중 면적 측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자, 읽을 테니까 면적 측정하면 O 아니면 X 이렇게 한번 적석에서 우리가 하자고요. 경계 진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한 경우 O, 합병 X, 지목 변경 X 조정, 축적 변경 O, 지적 공부 복구 그러면 원칙상 청량합니다. O, 도시 개발 사업에서 토지 표시상을 새로이 확정한대. 그럼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 대상 토지죠. 그러면 O, 경계 증정 그러니까 O, 위치 증정은 면적의 증감 없이 대표적으로 위치만 증정이 돼서 그럼 증정할 필요가 없네요. 자, 미등록된 전체를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한 거 신규 등록이죠. O, 임에서 돌아가는 것 등록자는 O가 됩니다. 그럼 O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76번을 우리가 문제 76번을 샘플 문제로 잡아두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걸 한번 결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이 있어요. 자, 369가 있어요. 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대흥동이 이제 뭡니까? 합정도로 바뀌었다. 그러면 경계 변동이 없죠.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됩니다.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러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고요. 자,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대표적인 지번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지번 변경은 굳이 뭐예요? 경계 변동이 없죠. 그러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따지고요. 자,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주차장. 그러면 경계 변동이 없죠. 그래서 지목 변경은 대표적으로 청량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대표적으로 두 필지가 있어요.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이라고 그러죠. 합병은 합산해주면 되죠.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필지가 있어요. 그럼 면적의 변동 없이 이렇게 한 필지가 이치가 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치 정정은 면적의 변동이 없죠. 그러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빠지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경계 복원 청량이 됩니다. 자, 경계 복원 청량,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죠. 있는 경계를 복원해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현황 청량이 있어요.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 이건도 대표적으로 청량하지 않죠. 만약에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의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라는 것은 A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형님 누님들을 괴롭히는 게 여기 바로 청량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상 청량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을 골라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적감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청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외울 게 뭐가 있어요? 툭툭 치면 되죠.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 이치 정정,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적감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문제집에서 49페이지 76번 문제를 대표적으로 샘플로 꼭 잡아서 마무리를 꼭 져달라는 거. 그래서 76번을 마무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77번입니다. 77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경외의 청량, 그러면 경외의 청량은 경자, 그러면 경자 우리가 착상을 해놓으라고 그랬죠. 항상 머리도 외우는 거지만 눈으로 익히는 것도 안깁니다. 경하면 경외의 청량. 자, 경외의 청량. 그러면 경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핵심은 좌표야. 그러면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러면 1번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1번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면적 측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 면적 측정법과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전자 면적 측정법은 도면이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바로 좌표 면적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은 X네요. 자, 이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적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0.1을 우리가 이제 한수 처리, 거수 처리로 하죠. 0.1 맞네요. 자,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 면상, 넓이. 그러면 수평 지적, 평면 지적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신규 등록 좋아요. 등록 전원 좋아요. 그럼 새로이 청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오케이. 합병입니다. 합병은 청량하지 않죠. 그대로 등록하면 되겠죠. 합병하는 경우 면적 결정은 합병 전에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단수 처리, 거수 처리.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의 고유 번호와 단수 처리, 거수 처리가 믹싱이 된 문제네요. 혼합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문제 78번을 풀어 나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토지 고유 번호입니다. 우리 지적 공부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토지 고유 번호는 몇 자리냐? 바로 19자리가 돼요. 19자리.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9자리로서 요 10자리가 뭐냐? 여기에 대표적으로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그래서 행정구역, 자, 요거는 이제 11번짜리는 대장 구분 표시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1이다. 그래서 만약에 요 부분이 숫자가 1이다. 그러면 토지대장이에요. 그러면 토지대장 비치지역은 항상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라는 거예요. 이 함은 대표적으로 임야대장이야. 그래서 임야도를 비치하게 되고요. 3번 함은 이제 경계점 좌표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를 함께 비치해요. 그러면 대장 구분 표시에서 여기 1이다. 그러면 토지대장. 이 함은 임야대장이 되고요. 3번 함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뭘 나타내느냐? 대표적으로 지번 구분 표시예요. 지번. 앞에가 뭐예요? 본번이에요. 본번. 뒤에가 부번이야. 그러면 지번은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이 코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고유번호는 대표적으로 지목은 할 수 없죠.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 작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토지대장 가는 데는 지적도 부부야. 그러면 여기는 등록하면 되지. 여기는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임야대장 등록하면 여기는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지적도 임야도 공통점. 바로 도면이에요. 그래서 도면에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그래서 토지의 고유번호 하나 우리가 숙지해 둬야 되고요. 그럼 요 3번은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잡을 건 단수 처리. 자, 이제 법정 축척을 또 마무리 져야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법정 축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법정 축척은 몇 가지냐? 7가지 축척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500분의 1이 있네요. 500분의 1. 자, 우리 마무리 져야 되겠죠. 자, 분모를 2배예요. 그러면 분모를 2배하면 1200분의 1이다. 분모를 2배하면 2400분의 1이 된다. 그러면 500분의 1을 분모로 2배하면 대표적으로 1000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건너뛰어야죠. 3000분의 1로 건너뛰어야죠. 3000분의 1, 60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 축척은 7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7가지 중에 지적도는 7가지를 다 사용하고요. 그래서 일반 축척이 되고요. 자, 임야도는 요 2가지 축척을 사용하고 있어요. 임야도는. 그래서 요 6000분의 1이 대표적으로 임야도의 일반 축척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잘라야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렇게 전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대축적 지역이고, 요거는 소축적 지역이고, 요거는 결론적으로 소축적 지역, 대축적 지역, 소축적 지역, 1000단위, 그 다음에 100단위, 이제 100단위, 1000단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대축적 지역은 0.01이라도 0.1 이렇게 거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요거는 이제 우리 소축적은 0.1이라도 1제곱미터로 거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0.1제곱미터로 요거는 1로 우리가 거수를 맞춰라. 이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단수 처리, 거수 처리가 돼요. 근데 단수 처리, 거수 처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 그러면 5452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23.45다. 그러면 우리 대축적 지역은 5를 기준으로 해. 둘째 자를 5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짝수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짝수다. 버려. 그래서 123.4로 단수 처리하라는 거고요. 123.35다. 5로 끝났죠. 앞에 홀수다. 홀수는 에러와 붙여줘. 그래서 여기 123.4에 이게 대표적인 단수 처리, 거수 처리. 5452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123.5, 요거는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홀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24로 등록하게 되고요. 122.5다. 요거는 얼마로 등록해요? 122. 짝수는 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바로 4452이 아닌 5452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죠. 자, 문제를 78번을 이제 문제를 보면 한번 봅시다. 자, 토지의 고유번호, 대장에 등록된 고유번호가 1, 2, 3, 4, 5, 6, 7, 8, 9, 0, 3이네요. 3동그라미. 집안은 369-1인 경우 토지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185.5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3이라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축적 지역으로 거수를 0.1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185.5다. 그럼 5. 둘째 자리가 5를 끝나네. 앞에 홀수. 그래서 185.6.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장에 등록된 고유번호가 이런 경우 토지 면적에 측정한 결과 185.5가 산출되었다. 이 경우 토지 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85.6제곱미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죠? 토지의 고유 번호와 거수 처리, 단수 처리가 연결된 문제가 대표적인 7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9번이네요. 자, 면적의 토지 및 토지 면적의 표시 및 결정 방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79번에 대해서 한번, 요 9번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대표적으로. 자, 산출 면적가. 요건 이제 뭐 이거예요. 자, 이 지문에 대해서, 이 지문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잡아 놓자고요. 자, 그러면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 단위를 비교하니 등록 면적 단위가 크면 뭘로 등록하느냐, 이런 문제겠죠. 자, 그러면 이걸 확실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만약에 자, 축척의 단서를 달았어요. 만약에 500분의 1 축척을 달았다고 생각해 봐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산출 면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산출 면적이 0.075라고 생각하고 등록 면적 단위는 0.1이야. 그러면 산출 면적하고 등록 면적 단위를 비교해 봤어요. 어디가 크죠? 등록 면적 단위가 크죠. 그러면 등록 면적 단위가 크면 뭘로 등록한다? 바로 등록 면적 단위로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등록한다? 0.1로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 단위를 비교해 봤더니 등록 면적 단위가 크면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 단위 면적으로 등록 면적 단위로 등록하게 된다. 단위로 등록하게 된다. 단위로 등록한다. 이것은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해 보죠. 0.075요. 0.075가 0.1이 있어. 그러면 여기 크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5가 크니까 바로 5, 0.7 홀수의 싹스예요. 홀수죠. 그럼 뭘로 등록한다? 0.8로 등록해요. 5, 4, 5, 2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0.65다. 0.65죠. 0.1하고 비교해 봤더니 0.5가 크다. 5죠. 앞에 짝수예요. 그럼 뭘로 등록한다? 0.6으로 등록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등록 면적 단위가 크면 등록 면적 단위로 등록해. 그래서 0.1. 만약에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 단위를 비교해 봤더니 산출 면적이 크다. 그러면 5, 4, 5, 2을 도입해서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는 문제가 바로 겁니다. 이거는 대축적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79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면적의 표시 및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면적 그러면 앞으로 면장이야. 그러면 면장과 관련돼서 면장 알아야 면장하지 그러지 말고 우리 지적 공부 중에서 장자로 끝나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도 높이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해놓은 필지의 수평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그러면 1번은 X죠. 뭐가 빠져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적도의 축척이 3,000분의 지역이래. 3,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소축적 지역이죠. 그럼 지역의 토지가 0.1까지 표시하고 한 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이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제곱미터 미만이겠죠. 그러면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그래서 2번도 X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의 지적도의 축척이 1,000분의 1이래요. 그러면 소축적 지역으로서 1제곱미터까지 표시하고 아니죠. 1제곱미터까지 표시하고 한 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뭘로 등록한다?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3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지적도의 축척이 6,000분의 1, 600분의 1이래. 그러면 0.1까지 표시하고 등록 면적 단위가 한 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래. 그러면 등록 면적 단위가 산출 면적이 작다. 그러면 0.1로 등록한다. 오케이.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토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는 1제곱미터가 아니라 0.1이라고 그랬어요. 0.1제곱미터까지 표시하고 한 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0.1로 등록한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79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확실히 문제 79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소축적, 대축적을 생각하고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 단위를 비교하니 등록 면적 단위가 크면 뭘로 등록한다? 등록 면적 단위로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79번의 정답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이에요.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신규 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의 경우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결정해야 되나? 오케이. 합병의 경우는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각 필지의 면적을 합하여 결정한다. 맞나요? 자, 이번에 500분의 1 축척이 한 필지의 면적이 0.37제곱미터로 측량하였다면 그래서 거기에 오타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500분의 1. 자, 0.37입니다. 0.37을 뭘로 건져놔요? 0.57로 건져놔야 됩니다. 그러면 0.57이네. 그러면 0.57로 측량하였다면 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한번 봅시다. 그러면 0.57이래. 그러면 등록 면적이 0.1이죠. 그러면 이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0.57 그러면 드니까 자, 얼마로 등록하죠? 자, 0.6으로 등록하죠. 이거는 5를 초과했으니까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0.6으로 등록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200분인 축척에서, 자, 축척에서 한 필지 면적이 뭐라고 써놨어요? 바로, 0.57로 측량되었다면, 면적, 등대장에 등록한 면적은, 요건 한번 봅시다. 자, 0.1이네요. 자, 1제곱미터죠. 요거는. 자, 그러면 1200분의 1이니까. 그러면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요게 크다. 그러면 1제곱미터로 등록하게 되네요. 그러면 500분의 1은 0.6제곱미터로 등록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1200분의 1은 뭘로 등록한다? 바로 1제곱미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0.37이라도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57이 아니라도 이거는 엄격하게 틀렸죠. 0.37로 가려면 오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0.37이야. 0.37. 그러면 등록 면적이 0.37이고 0.1이다. 그러면 여기가 크죠. 그러면 이거는 0.4제곱미터로 등록한다. 그래 0.1로 등록한다. 그래도 뭐 엄격하게 말한다면 80번에 대해서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의 1200분의 1 축척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한 필지의 면적이 각각 157.5와 다음 158.5를 측량하였다면, 자, 그러면 봐봐요. 1200분의 1입니다. 자, 한 필지가 얼마다? 157.5고요. 한 필지는 얼마예요? 158.5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5로 끝났네. 홀수죠? 그러면 158로 등록하고, 요게 5네요. 앞에 짝수네요. 그러면 요것도 158로 등록한다. 동일해버리네. 일치해버리네요. 그러면 등록 면적은 동일하다. 그러면, 자, 등록하는 면적은 동일하다. 맞네요. 정답은 나왔죠. 3번은 맞는 이야기니까. 자, 4번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나? 경계 정정 측량하죠. 이치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오케이. 자, 5번에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토지 면적을 측정한 결과, 자, 157.55제곱이었다면 결정 면적은 600분의 1 지역에서, 그러면 157.55래요. 그래서 157.55다. 그러면 600분의 1을 단서를 줬죠. 그럼 600분의 1을 단서로 줬으니까 둘째 자리가 마침 5로 끝났어. 앞에 홀수죠. 그럼 157.8. 157.8. 8이죠. 아닌가요? 아닌데 미쳤어요. 그죠? 여기 오니까 하나 올렸으니까 157.6이 되는 거네요. 맞고요. 그럼 만약에 1200분의 1 지역이다. 그러면 1200분의 1은 5를 초과했으니까 그냥 올리면 되죠. 그래서 158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8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면적과 관련돼서 단수 처리 문제를 요걸로 샘플로 딱 잡아줘요. 그러면 30번과 관련돼서는, 아니 80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뭐예요? 면적에 대해서 요것만 알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단수 처리, 거수 처리, 오사, 오입을 완전히 이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80번 요걸 반복해서 풀고요. 그러면 이제 49페이지 76번 요거는 면적 측정의 대상의 샘플 문제로 잡아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49번에 뭐예요? 76번. 그 다음에 51페이지 80번 문제 요걸 샘플로 잡아주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81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81번입니다. 자, 지적대의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이래. 자, 600분의 1이라네요. 자, 그러면, 자, 지역 내 신규 등록할 토지의 측정 면적을 계산한 값이 125.551이래요. 125.551.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죠. 그러면 이거는 5를 초과해버려서 홀수 짝수 볼 게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로 등록한다? 125.6으로 등록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81번의 정답은 4번. 자, 82번 문제입니다.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축적 변경은 반드시 면적 측정을 해야 된다. 맞네요.
이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면적 측정의 방법은 좌표 면적계산법과 그 다음에 전자면적계산법이 있으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비시된 지역의 면적 측정 뭐에 따른다. 좌표. 그러면 좌표 면적계산법은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좌표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전자면적 측정법은 바로 도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네요. 자, 3번은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에 각 필지의 면적을 안분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적공무상 면적 또는 경계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분할전 지분, 분할전하고 전후가 동일해야죠. 우리 질량 보전의 법칙 우리가 기억하시면 충분히 3번과 관련돼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4번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 면적 측정은 도상에서 이해 측량하여 그 교차가 허용 면적 이하인 경우 평균치를 측정 면적으로 한다. 그냥 이런 거는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지역적인 이런 거 찍으면 안 돼요. 정답은 5번이 되네. 자, 5번에 면적 한산을 잘못하여 지적공사의 면적이 잘못 등록되는 경우에는 자,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상을 정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신청에서 정정할 수도 없다. 대표적으로 직권 정정 사유도 소유자가 뭐다 발견했으면 신청 정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8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3번과 관련돼서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요 83번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5개지만 우리 토지 조사 등록, 즉 토지 표시 결정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83번은 리피트 한번 체크해서 반복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일본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혈적 관리를 위해서 지적재해조사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적재해조사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된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자, 이번에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번 면적, 자,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따까리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X네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뭐로 혼쳐야 돼요? 바로 지적소관청으로 혼쳐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질문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본부를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져야 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항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얘는 참 좋아요. 저는 친구도 없지만 저는 유일한 낙이 뭡니까? 자, 유일한 낙이 우리 회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감하는 게 낙이에요. 정말 낙이에요. 근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친구도 많아, 친구도.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친구는 대표적으로 지적확정 청량 친구예요. 그러면 축적 변경 친구야.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 지축이라고 그랬죠. 지적 확정 청량과 축적 변경 청량.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개발 사업이야. 또 친구가 대표적으로 또 얘는 또 청량 방법은 경의 청량 방법을 채택하고 친구야. 그러면 좌표 면적 계산법이 친구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뭉뚱그려서 친구가 있어. 바로 대축적 지역이라는 거. 그러면 대축적 지역은 소수 몇째 자리,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하라. 대표적으로 무슨 오입입니까? 대표적인 오사 오입이 되겠죠. 그러면 3번은 친구야. 그러면 도시개발법, 특징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4번은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 사유로 결번이 생겼대.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면 특징은 결번대장. 무슨 보전? 연구 보전 장부다. 그러면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 지번 변경, 지적 확정 청량, 축적 변경 결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경계에 대한 질문이네요.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단장이나 그 밖의 구역된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표시한다. 고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 기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기 한번 놓고 하죠.
네, 화이팅. 자, 기났습니다. 자, 그러면 8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4번이죠. 그러면 84번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한번 잡아봅시다. 또 오늘 이제 토지 표시와 관련돼서 이제 해놓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지적 공부에 대해서 우리 또 정리해서 하간 차간 뭐 급히 서두르고 갈 건 없죠. 선생님 저 급해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 오늘 배운 것까지 뭐예요? 완전히 통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직걸모아 태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쌓아두고 할 필요가 있어요. 자, 84번. 오늘 라스트 문제입니다. 자, 토지 표시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방 변경, 키워드 잡았다. 툭 치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을 승인을 받아. 오케이. 지방 부여 지역을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오케이. 2번의 신규 등록 나왔다. 등신 나왔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여러 필지 A가 나왔다. 그럼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맞네요. 2번은 맞고요. 자, 3번의 지방부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 행 나왔다. 그래서 지행축 행축. 자, 이때는 뭘 준용한다? 지적학장 청량지역의 지방부여 방법을 준용하죠. 그럼 3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4번의 경계점 자표도 높이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래. 그러면 0.1로 등록하며 그러면 등록 면적과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여기 아까 지웠죠? 여기 봐봐요.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 단위를 비교하니 뭐가 크다? 등록 면적 단위가 크면 등록 면적 단위로 등록하고 그러면 0.1로 등록하고 임야도 줄쳐나와요. 임야도는 6,000분의 1이죠. 그러면 자 1제곱미터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 단위를 비교해 봤더니 산출 면적이 적다. 등록 면적 단위가 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오케이. 4번은 맞는 이야기네요. 자, 5번은 도로 구호등의 토지의 절하면 상이죠. 절상. 그래서 상담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넘나지가 없다. 중앙. 넘나지가 있다. 뭐라는 거예요? 하단부가 되고 절도된 부분은 상단부가 되고 해면 최대 만주의 호수는 최대 만수위가 되고요. 자, 제방은 뭐예요? 이쪽,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 요 교산 경계에 따라주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요 세 개만 적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나지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X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이 돼. 그러면 우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요 세 가지만 적용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면적과 관련돼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가족에 해당된다.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가 꼭 정리 한번 해놓고 대표적으로 단수 처리, 거수 처리, 대표적으로 5, 4, 5일 대축적과 소축적을 딱 나눠서 마무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직간접으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출제된다면 면적은 저쪽 파트 사정의 지적 측량의 대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냐 아니냐 요것도 한번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바로 1장으로서 1장에서 한 보통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되니까 많게는 또 5문제까지도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한쪽 또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1장을 여러 번 반복해. 지적은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12문제가 나오죠. 무조건 12문제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열심히 여기 있는 문제를 풀게 되면 그래도 3문제에서 4문제, 많게는 5문제까지. 그러면 기본이 3문제, 4문제라는 거 꼭 정리하면서 우리 꼭 일주일 동안 정리를 잘 하고 계세요. 자, 보고 싶어도 또 이렇게 직접 봤으면 좋는데 항상 뭐예요? 우리 직접 동영상으로 보니까 동강으로 보니까 뭐 우리 사실 뭡니까? 우리 나름대로 화면은 보고 있지만 정이 다 통해요. 하여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장하고 계시고 다음 주에 우리 제2장 지적 공부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지리한 장마철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치지 않도록 잘 하시고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